자, 먼저 들어갈 것은 자, 항상 얘기하죠. 자, 먼저 원을 자, 0 엔터, 그 다음에 17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잠깐 설정을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뷰의 표시 모드의 와이어 프레임에 개체, 어차피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개체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 얇아지잖아요. 그쵸? 선이 얇아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두껍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두꺼워지고요.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한 2 정도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 2에서 3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도 제어점도 한 3 정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제어점을 이렇게 키시면 이렇게 점이 지금은 좀 작아 보이네요. 그래서 얘가 와이어 프레임이냐 음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점도 좀 작잖아요. 그렇죠?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개체의 제어점 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를 좀 줄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그런데 퍼스펙티브는 왜 점이 또 안 커지지?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음영 모드에 개체에 들어가서 제어점 크기를 늘려주셔야 여기도 커집니다.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쪽은 와이어 프레임, 이쪽은 퍼스펙티브는 음영으로 항상 해놓는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제가 치수를 좀 무시하고 할게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할 수 있는데 자꾸 치수랑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치수는 달랑 하나, 원만 치수로 하고 다른 것들은 제가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제어점 커브를 사용해서 라이트 뷰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제어점을 좀 켜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자, 아까 밑에 부분을 좀 볼록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일자로 만들겠느냐에 따라서 라이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길이는 원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 나는 원이랑 딱 맞출래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셔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제어점을 켜서 그냥 이렇게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는 치수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여기 있는 요 한 칸들이 보이시죠? 요 한 칸이 1mm예요. 1mm.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밑에가 4mm 정도 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남자니까 저는 이 반지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저는 할 때 6mm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2mm, 뭐 2.5mm, 뭐 1mm짜리 나는 실반지만 다. 뭐 당연히 실반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전체 링반지를 했을 때 전 6mm로 잡는데 이런 거는 밑에 부분이니까 밑에는 한 4mm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건 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더 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착용에 따라서. 자, 그 윗부분은 뭐 나는 뭐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이면 7이 14. 14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냥 대충은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옆에 부분도 이렇게 뭐 나는 더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잡아줬어요. 하나를 더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오프셋 간격 띄우기를 해가지고요. 간격 띄우기를 해서 밑에 부분도 두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밑에를 뭐 2mm 해도 되고 1.7 해도 되고요. 저는 한 2mm 잡을게요. 2mm가 너무 두껍다고 하면 한 1.7 정도 잡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1.7 정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간격 띄우기가 이렇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고마로 반지는 밑에 똑같이 링 반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윗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높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나는 이렇게 달걀 형태가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위를 올려줄게요. 여기 한 1.5 정도 올려줄게요. 자, 이제 느낌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달걀 형태를 만들고 싶다.
상관없어요. 원래 우리 반지가 달걀 형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요쪽에 있는 요 부분을, 여기는 요 부분을 조금 더 약간 볼록하게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이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얘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어때요? 그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망치질을 해라. 망치질. 예? 커브 재생성. 자, 커브 재생성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개수가 나옵니다. 개수는 몇 개? 여기 지금 나오죠? 미리 보기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6.0에서는 미리 보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5.0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좀 당겨주면 되겠다. 10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5개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쵸? 뭔가가 약간 틀어지죠? 그래서 나는 10개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OK를 눌렀는데 지금 했는데 왠지 양쪽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쵸? 별로 안 좋아. 예? 별로 안 좋잖아요. 그쵸? 예? 양쪽이 똑같아야 좋은데. 예?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자, 내가 이게 그전에는 이게 좀 다르나? 예. 입체 방향, 현재 세개체 만들기, 마스터 컴 약간 새롭게 뭔가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일반적으로 5.0은 딱 반쪽 딱딱 되는데 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잠깐 봐야겠어요. 나중에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는 이 심의 이 라인의 처음에 시작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고 나도 까먹었어. 심 조정 어딨냐? 심이 여기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여기 있다. 닫힌 커브 심 조정. 자, 이게 뭐냐면 이걸 딱 이렇게 눌러 보시면 지금 심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원에 대한 거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거 할 때 펼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항상 조정을 이쪽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그러면 내가 얘를 여기서 마이너스 90도 위엔가 아래인가? 저도 맨날 헷갈려요. 예. 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어디 갔지? 심조정. 예. 하시면 내려왔죠 밑으로. 그죠?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간격 띄우기를 하고 제가 제 단축키가 다 안 되어 있네요. 자, 하고 해서 얘를 제어점을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서 망치질을 하고 다시 10 정도로 얘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왜 안 보여? 이게 저도 맨날 5.0 하다가 이게 좀 이런 게 안 보이네? 아까는 보였는데. 네, 제어점을 키면 어때요? 지금은 딱 맞게 되죠. 이렇게 제어점이 딱 맞잖아요. 그죠?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심에 대한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뭐 저번에도 이거 할 때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잡아서 건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니면 내가 요 윗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뭐 나름대로 각자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윗부분을 나는 약간 평반지처럼 해야겠다. 평반지처럼 하고 싶다. 이제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좀 올렸다. 이런 반지가 될 수도 있어요. 꼭 고마로 반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고마로 반지는 약간 동그랗게, 그 다음에 옆에 부분도 살짝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조금 더 하면 저는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자, 프런트의 느낌을 봐야 돼요. 반지는 이 프런트의 느낌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본 얼굴, 한마디로 반지의 이 얼굴이에요. 우리는 항상 위에서만 보면서 뭐 반지를 보지만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라이트도 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가보도록, 조금만 더 갈게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서 새로 배운 명령어예요. 명령어가 이겁니다. 요거 do 뷰러부터 커브. 이것도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예요. do 뷰러부터 커브. 오늘 아마 이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do 뷰러부터 커브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클릭, 자, 두 번째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그림처럼 여기 보면 그림이 보여요.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가서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나중에 이 방향도 있어요. 저는 이 방향을 하려고 수백 번을 눌렀어요. 진짜로요. 지금도 약간 헷갈려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눌러도 약간 헷갈려요. 약간.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무조건 수평이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커브가 나와요. 두 번째 커브가.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붙습니다. 자, 붙었는데 제어점을 잠깐 보면 이렇게 제어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얘랑 제어점을 이 두 개가 같으면 좋습니다. 같으면. 예? 우리는 뭐든지 형태를 만들 때 라인에 대한 것을 같으면 좋아요. 그래서 망치질을 해가지고 자, 지금은 얘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개수는 10개로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얘하고 이렇게 어때요? 제어점이 비슷한 것을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이 방법. 자, 첫 번째는 자, 먼저 얘를 반대쪽으로 밀러합니다. 밀어. 네, 밀어가 자, 밀어해서 자, 0 엔터 쉬프트 키를 눌러 가지고 얘는 또 직교 모드가 되어 있네. 자, 쉬프트 키를 눌러서 자, 요렇게 되고. 저는 이 퍼스펙티브는 선이 좀 얇은 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음영의 커브를 조금 얇은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입체 만들어 볼게요. 밀러 하나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저는 로프트. 자, 로프트를 사용하는데 잘 보세요. 로프트 사용하는데 자, 얘와 얘를 선택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 뭔가 나오죠. 이렇게 방향이 이런 식으로요. 제가 다 누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자, 여기에 뭐 지금은 보통을 해야겠다. 예, 느슨하게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하면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딱 붙게 되죠? 타이트하게. 그리고 직선으로 하면 직선도 되고요. 예? 지금은 타이트하게 할게요. 타이트하게 닫힌 로프트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먼저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피스를 하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얘는 서피스이기 때문에 자, 서피스와 폴리 서피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서피스는 내가 제어점을 켰을 때 이렇게 켜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얘를 제어점을 키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뭐 요런 식으로는 이거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폴리 서피스입니다. 자,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복제를 하면은 자, 얘는 폴리 서피스. 자, 얘는 내가 분해를 한다. 자, 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이 형태는 자, 얘네들은 서피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폴리 서피스와 서피스 차이점은 뭡니까? 결국은 서피스와 서피스가 붙으면 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으면 독립적인 거는 서피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폴리하고 폴리 서피스와 서피스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제어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제어점이 켜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지요. 그쵸? 아이고, 이렇게 움직이질 않냐, 근데. 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얘는 제어점을 켜도 뭐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내가 틀리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얘는 지금 서피스라는 거야. 서피스. 자, 서피스는 내가 제어점을 그냥 키게 되면 원하는 형태를 또다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아이고, 위치가 바뀌었네. 그죠? 저는 이렇게 정중앙이 아니면 싫어합니다. 자, 다시 옮기던지 다시 가던지. 그죠? 다시 가면 되겠죠? 자, 밀러 사용해서 이거 무분해. 자, 저도 이 명령어가 지금 아직 0 엔터 쉬프트 키 눌러서 그 다음에 로프트. 자, 로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요. 끝나면 오른쪽 마우스. 자, 끝나면 오른쪽 마우스. 타이트하게 되어 있네요. 확인.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안쪽은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자, 로프트를 사용해서 똑같은 명령어는 오른쪽 마우스. 자, 로프트, 로프트. 자, 뭐 커브나 가장자리 상관없어요. 자, 커브로 그냥 할까요? 원래는 가장자리가 좋습니다. 끝나면 오른쪽 마우스. 자, 확인. 자, 요렇게. 그래서 얘랑 결론은 결합을 눌러주면 얘는 이제 폴리서피스가 되는 겁니다. 폴리서피스. 폴리서피스는 제어점을 켜도 안 켜진다고 했어요. 자, 얘를 분해를 하고 내가 얘네들을 다시 누르면 얘는 서피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네, 로프트를 사용해서 고마로 반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본의 기본입니다. 녹화를 좀 하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반지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금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 속을 파줘야 돼요. 안쪽 속을. 예, 그래서 반지를 뭐 예를 들면 쉘을 한다. 예를 들면 배운 걸 한번 잠깐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쉘이 어딨냐. 맨날 쉘만 눌러가지고 여기 뭐 여기 있죠. 닫힌 폴리서피스 쉘 처리. 그 쉘을 눌러서 두께를 1mm 뭐 한 1mm 잡을게요. 안쪽 눌러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이렇게 파입니다. 이렇게. 근데 쉘 모드가 아니라고 해서 약간씩 문제가 떠요. 예를 들면 내가 얘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잠깐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파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판다는 거를 그냥 한번 쉽게 보여준 거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내가 드래그해서 이게 아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얘는 많이 필요 없어서 네, 제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빼주면 여기 지금 보시면 떨어진 가장자리가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다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쉘을 하기보다는 자, 얘를 하나를 복제해 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로프트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불편하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복제합니다. 자, 복제 어떻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점을 눌러서 Shift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줄이면 얘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가 이제 여기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서 조금 더 하면 여기는 이 두께라든가 자, 두께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한 1mm, 뭐 저는 한 0.8mm 이렇게 해서 두께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좀 낮네. 그러면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 0.8mm가 두께가 되는 거겠죠.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해서 0.8mm 해서 내가 잡아주면 여긴 조금 많네요. 그쵸?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잡으려면 조금 힘들고요. 하여튼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잡죠. 그 다음에 측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에요. 여기. 요 측면 부분이요. 그래서 이 측면 부분을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줄여주면 여기가 자, 제가 이런 좀 라인들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를 한 뭐 1mm 잡아도 되고 뭐 1mm 잡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새로 배운 명령을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제가 자, 여기서 필요 없는 라인들은 좀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자, 어느 정도 안에 있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사이즈를 그냥 이걸 건보를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제어점을 했을 때 폴리서피스는 제어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케이지 편집이라고요. 저는 이 라이노가 이 케이지라는 이 편집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귀금속을 하면서 케이지 편집이 좀 없었으면 저는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듀 뷰러부터 커브도 되게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거는 바로 이 케이지 편집입니다. 두 가지. 네? 케이지 편집.
자, 한번 눌러볼게요. 단순합니다. 자, 케이지 편집 클릭. 자, 첫 번째는 뭐 경계상자 선 되게 뭐가 옵션이 많아요. 라이노가 옵션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걸 내 머릿속에 넣기에는 힘들어요. 저도.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경계상자. 예. 상자로 만들고 상자. 상자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케이지를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경계상자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돼요. 이것도 뭐가 많아요. 그냥 엔터 칠게요. 처음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보시면 이렇게 상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상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올리면 제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죠? 네. 그러면서 내가 어디가 얼만큼 겹치는가를 잠깐 한번 보시고, 네, 저는 조금만 내릴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얘도 같이 해야겠다. 자, 내가 얘를 이렇게 내리면 살짝 내려오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게 안에 들어가면 좀 안 이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자,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도 이렇게 약간 늘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살짝씩 내가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이렇게 잡아서 살짝 더 해줄 수도 있다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줄래? 자, 제어점을 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속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차집합. 자, 안쪽 거 눌러주고, 아니, 바깥쪽 거 눌러주고 안쪽 눌러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파진 걸 알 수 있어요. 필요 없는 케이지는 지워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자, 두께도 어때요? 거의 일정하죠? 이 부분도요. 네. 하여튼 요렇게. 그 이제 조금 더 하면 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가 조금 더 이쪽을 볼륨감이 좀 경사가 졌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이렇게 볼륨감을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로프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경사가 졌다. 그럼 나는 여기를 좀 더 볼록하게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로프트가 아니라 다른 거를 사용해야 돼요. 로프트를 사용해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아까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잘 보세요. 아까 상태로 되돌려 볼게요. 자, 컨트롤 Z도 가능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분해를 하시고, 자, 안에 있는 거 삭제하시고, 그쵸?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이거 지우셔도 돼요. 지우고 다시 로프트를 사용해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로프트로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나는 여기를 이것만 살리고 싶어. 이거 다시 자, 그럴 때는 얘도 결론은 뭐냐면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잘라진 것은 트림 해제가 가능해요. 트림이 있고 트림 해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